2장 의결기구입니다. 의장, 본회 의결기구의 대표자이고요. 학생총회를 통하여 선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회 선거일 전까지 학생총회가 개회되지 않는 경우는 전환대회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모두 모이는 학생총회는 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로 전환대회에서 의장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입니다. 의장의 임기는 전반기 전환대회 회의의 개회일부터 다음해 전환대회 회의의 개회일까지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년도 초에 겨울학교가 매년 개회가 될 건데요. 그때부터 의장의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해 첫 전환대회부터 다음해 첫 전환대회 회의까지 의장의 임기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은 이렇게 있습니다. 의결기구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고요. 전환대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장 중 한 명을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의장이 감사위원장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고요.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의장은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요. 인수인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밑 작업이라고 하죠. 회칙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기구예요.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의 실무를 하면 안 됩니다. 집행, 사무, 재무, 기록 업무요. 이것들은 전부 중앙운영위원회라고 추후에 설명드릴 집행기구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사임입니다.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임서를 제출하고 전환대회 의결을 통해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서의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르고요. 의장이 사임하면 부의장이 그 직을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의장이 본회의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전환대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탄핵을 당하냐면 전환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설을 하거나 본회의 회원 5분의 1 이상이 연설을 하면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에는 탄핵안의 발의 이유,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대표 발의인을 포함해서 사무처리 세칙에 따른 탄핵서를 만들게 됩니다. 탄핵안이 소추된 때로부터 의결될 때까지 의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다음 사람들이 순서대로 임시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의장, 그 다음 전환대회 대의원, 마지막으로 본회의 회원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전환대회 대의원이 임시의장이 안 될 경우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보통 부의장 아니면은 부의장도 만약에 힘들다면 전환대회 대의원 여기 선에서 아마 임시의장이 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회원도 임시의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해놨습니다. 임시의장은 탄핵안 소추 일주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투표를 실시하여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탄핵안의 의결 방식은 전환대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탄핵안의 의결은 거의 총투표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총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생이 모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고 탄핵을 한다면 총투표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입니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요. 의장이 권리일 때 의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합니다.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부의장은 의장이 전환대회 대의원 중 한 명을 정하여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 부분인 게 올해 전환대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쳤을 때는 그러니까 아직은 변경이 되지 않았죠. 내부 논의를 거쳤을 때는 아마 부의장까지 나올 사람이 있을까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부의장을 임명직으로 했는데요. 추후에 전환련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의장직에 도전하는 그러한 학풍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부의장 또한 선출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일단 대신했습니다. 부의장의 임기는 제13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장의 임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은 의장의 권한을 지니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의장이 권리일 때는 제14조에 따른 의장의 권한이 부의장에게서 위임이 됩니다. 부의장의 의무는 똑같습니다. 의장의 의무를 준용을 합니다. 사임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선출이 아니라 임명이기 때문에 일단 글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추후에 선출직으로 변경되게 된다면 이 사임에 관련된 부분은 의장의 것을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의 동의를 통하여 사임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의장은 부의장의 사임에 동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부의장의 사임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부의장이 사임하면 의장은 전환대회 대의원 중에서 한 명을 부의장으로 새롭게 임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이 본회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부의장의 사임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역시나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이고요. 이 또한 선출직으로 바뀌면 변경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의장 또는 전환대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부의장을 해임시킬 수 있고요. 단 의장이 해임시키려고 할 때는 전환대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즉 결국에는 의장이 원하든 전환대회가 원하든 부의장의 해임은 전환대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상임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 또는 전환대회에게 부의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요. 건의라는 거는 이 사람이 해임시킬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안건을 상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장 또는 전환대회는 건의를 받았을 때 이것을 안건을 상정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논의하고요. 이거 상임위원이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부의장의 해임을 건의한 것 같다 하면은 상정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회의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총회 전환대회 또는 의장에게 부의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요. 역시나 안건 상정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논의해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3항에 따른 사임안은 해임안의 발의 이후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그리고 대표 발의인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은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임명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3절 학생총회입니다.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고요.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가장 큰 기구입니다. 학생총회의 대표와 진행은 의장이 맡고요. 의장이 거리일 때는 전환대회에서 의결받은 임시의장이 의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고요. 세부사항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탄핵 정국 이야기가 나왔었죠. 부의장, 그 다음에 전환대회 대의원, 마지막으로 본회의 회원 순서대로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총회의 경우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교생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학생총회는 명실상부 이 학생단체 민주기구의 최고 단체로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를 해놓는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은 모든 권한을 학생총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걸 줄글로 풀어놓은 거고요. 회칙 개정할 수 있고요. 의장 탄핵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해임시킬 수 있고요. 예결산, 활동계획과 결과에 대한 내용 보고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결정 번복할 수 있고요. 본회 회원의 출석 요구할 수 있고요.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집은 이제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소집을 하게 되는데요. 전환대회가 의결한 경우, 전환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생총회를 해야겠다고 연설을 한 경우,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이 연설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의장 탄핵안의 의결일 때는 이렇게 학생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제1항에 따른 소집 여부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릅니다. 만약에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하면요.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학생총회 개회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총회의 개회일은 소집 여부 서식에 밝혀져 있는 개회 희망일을 우선 하여야 하고요. 희망일을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개회 희망일이 있으면 그로부터 2주의 기간 동안 이 학생총회를 개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뒤로 일주일씩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상의 공간으로도 학생총회에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줌으로도 학생총회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집 공고입니다.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학생총회 소집을 개회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요. 각 회의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개회일, 개회 시간, 회의 장소 및 온라인 주소, 학생총회 안건, 그리고 각 안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총회 안건과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은 따로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여야 합니다. 배포는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일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환대회 의결을 거쳐서 소집 공고를 개회일 1일 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되도록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영 방안의 결정입니다. 학생회장은 그러니까 중앙운영위원 회장입니다. 회장은 학생총회 개회일 전에 공론회를 개최를 해서 학생총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논의하여야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공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총회 운영 방안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운영위원회는 공론회의 결과와 맞지 아니한 방안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론회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되 공론회가 이야기가 좀 비현실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중앙운영위원회가 따로 공론회의 결과와 맞지 아니한 방안을 확정하고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회장은 이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 방안을 즉시 공표하여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운영 방안의 결정입니다. 제31조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그러니까 전체 회장이 전환련 회장이 개회일 전까지 공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론회 없이 학생총회의 운영 방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운영 방향을 즉시 공표하여야 하고요. 제1항에 따라서 운영 방안을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이 학생총회 운영 방안의 건을 상정하여야 합니다. 제3항, 즉 학생총회 운영 방안의 건은 다른 안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요. 해당 안건의 의결 없이 진행된 학생총회는 의결의 효력을 지니지 아니합니다. 학생총회의 개회입니다. 제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고요.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특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회 3일 전까지 출석 요구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출석 요구일, 출석 요구 시간, 출석 요구 이유입니다. 출석 요구 대상자가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석 사유서를 학생총회 개회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석 요구 대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서의 내용에 대한 답변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대회는 이렇게 만들어진 결석 사유서 또는 답변서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합니다. 심의하고 의결한다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회 회원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항에서 설명할 징계 방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참여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한다던가 그런 징계도 가능합니다. 출석 요구서, 결석 사유서와 답변서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르게 됩니다. 의결입니다. 학생총회는 출석 인원 2분의 1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찬성이 반대와 동률일 경우에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합니다. 전환대회 의결을 통하여 상정한 안건, 전환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설을 통하여 상정한 안건,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설을 통하여 상정한 안건, 제17조에 따른 의장 탄핵안, 그리고 제179조 2항에 따라서 회칙해석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입니다. 회칙해석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은 무엇이냐면 이제 안건이 이제 본회 회칙과 어긋나는 안건이 상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본회의 회칙을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건을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결과 공고입니다. 학생총회가 종료되면 의장은 24시간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고요. 결과 공고에는 개회일, 개회시간, 회의 장소 및 그 다음에 온라인 주소, 그리고 학생총회 안건, 각 안건의 의결 결과를 말해야 됩니다. 학생총회를 개회하였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일주일 이내에 회칙해석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전환대회로 위임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 전환대회 의결을 통해 상정된 안건, 그 다음에 1항 제5호 잠시만요. 5호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1항 4호와 5호의 안건은 회칙해석위원회 의결이 있더라도 제1항에 따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즉 전환대회 의결을 통해서 상정했고 의장이 탄핵하거나 회칙해석위원회가 본회 회칙이 틀렸다고 상정한 안건은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회칙해석위원회의 위임 결정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환대회를 개최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칙해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안건이 위임된 즉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위임된 안건과 위임된 이유, 그리고 회칙해석위원회 실명 표결 결과, 그리고 다음 전환대회 날짜, 그 다음에 다음 전환대회 회의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회칙해석위원회에서 위임 결정이 나지 아니한 안건은 폐기가 됩니다. 제가 계속 꾸준히 수정을 하고 있는데 몇몇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엔 총투표입니다. 총투표는 본회의 최고 의결 투표입니다. 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를 통한 의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고요. 학생총회가 현실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있는 상황이고 아마 현실적으로 의장이 탄핵되거나 그러하면 아마 총투표 형식을 많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투표는 역시나 본회 회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투표의 대표와 진행은 의장이 맡습니다. 의장이 거리일 때는 학생총회와 똑같이 임시의장이 맡게 됩니다. 권한입니다. 회칙 개정, 의장의 탄핵, 그 다음에 해임, 그리고 본회의 모든 활동을 보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결정 번복할 수 있고요. 필요한 사항에 따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총회와 딱 하나 다릅니다. 학생총회는 심의하고 의결하지만 총투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의결만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이제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시행 요구를 통하여 하는데요. 전환대회 의결,
학생총회는 똑같습니다.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본회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 그리고 의장 탄핵안의 의결, 이것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시행요구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사무입니다. 총투표 시행기간은 시행요구 서식에 밝혀져 있는 투표 희망기간을 우선하여야 하고요. 총투표 시행기간의 변경은 역시나 학생총회랑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의 기간으로 합니다. 총투표 시행기간은 일주일을 넘을 수 없고요. 시행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본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표기간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투표를 시행하면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중앙투표관리위원회장이 됩니다. 의장과 중앙투표관리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 그리고 이 두 명으로 각 호의 사람이 순서대로 될 수가 있고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단 의장과 회장을 제외한 전환대회 대의원은 중앙투표관리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총투표의 일시 확정, 운영 방안의 결정, 지역투표관리위원회 업무의 관리 감독, 총투표 관련 사무 및 재무, 기타 총투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초투표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투표관리위원장은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 기초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요. 기초투표관리위원장은 학생회장으로 하게 됩니다. 기초투표관리위원회는 이제 각 학교 학생회로 구성이 되고요. 기초투표관리위원회는 다음 학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총투표를 실제로 진행하고 내부 투표소 설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 총투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는 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됩니다.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총투표 시행을 개회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데요. 투표일, 투표 시간, 투표 장소, 인터넷 주소, 투표 안건, 각 안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이 총투표 안건과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따로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해야 되고요. 배포는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해서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총투표는 본회 회원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시행이 되고요. 총투표는 오프라인 전자 혹은 실물 기표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총투표는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운영 방법은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총투표는 본회 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성립이 되고요. 투표 인원의 다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찬성이 반대와 동률일 경우에는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합니다. 전환대회 의결을 통해 상정한 안건, 전환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설을 통해 상정한 안건, 본회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설을 통해 상정한 안건, 그리고 의장 탄핵안입니다. 개표 사무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요. 개표 장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합니다. 본회의 회원은 참관할 수 있지만 개표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투표관리위원장은 개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사람을 경고하고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개표는 총투표 종료 후 즉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개표의 모든 과정에는 중앙투표관리위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 있어야 합니다. 중앙투표관리위원장은 개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효 처리가 있는데요.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가 3% 이상 차이가 나면 결과가 무효가 되고요.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각 한의과대학 또는 이제 총학생회 측에 보시면 이런 무효 처리가 있는데 선거법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명부상 총투표자 수와 총투표용지의 수가 차이가 3%를 넘으면 해당 총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각 한의과대학 이야기고요. 이건 전체 투표를 했는데 또 여기서 3% 차이가 나면 투표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총투표 시행기간 연장 후에도 본회 2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또한 총투표가 무효가 됩니다.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해야 되고요. 투표 시행기간, 투표율, 그리고 안건별 득표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총투표가 무효 처리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회 회원 모두에게 공고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총투표였고요. 마지막 의결기구입니다. 전환대회입니다. 전환대회는 학생총회 다음에 최고 의결기구고요. 사실상 얘가 최고 의결기구가 될 겁니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전환대회 대의원이 되고요. 의결권을 지니고 정족수 등에 산입하게 됩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추천 과정은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내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전환대회 참관대의원이 되고요. 참관대의원은 의결권을 지니지 아니하고요. 정조수 등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1호의 사람 중 제1항 1호 또는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항의 사람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칙해석위원과 감사위원장 중에 이 사람이 대의원일 수도 있잖아요. 대의원 추천을 받은 자. 그렇게 되면 참관위원 대의원임과 동시에 대의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칙해석위원이나 감사위원장이 전환대회 대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뽑혔다면 그냥 참관대의원으로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회장과 중앙집행국장이 있고요. 전환대회 의결로 참관대의원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제1항의 대의원 의석수는 각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별로 3명으로 하고요. 3명으로 한 이유는 일단 조금 더 이런 전학연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조금 알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3명으로 했고요. 추후에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모두가 이 대의원에 참가를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희망하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전환대회는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새롭게 설립해지 또는 개편을 인가받았을 때 대의원 의석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제2항 5호에 따른 참관대의원 요청을 의장에게 할 수 있고요. 의장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절차를 따라서 새로 한의과대학이 생긴 것처럼 절차를 따라서 의결을 진행하고요.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위원회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참관대의원의 의석수는 위원회당 1명을 넘을 수가 없고요. 제1항 3호에 따른 대의원이 공석인 경우입니다. 제1항 3호 이렇게 추천을 받은 대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의성을 정족수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고요.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발언권을 지닌 대표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제8항에 따른 대표는 제2항에 따른 참관 대의원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장으로 보겠습니다. 전환대회 대표와 진행은 의장이 맡습니다. 의장이 거리일 때는 전환대회에서 의결받은 임시의장이 의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요. 세부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의장, 그 다음에 전환대회 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회 회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의 권한은 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운영위원회 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대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요. 전환대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의원은 전환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환대회 회의인데 잘못했었네요. 그 다음에 대의원의 의무입니다.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요.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의원은 자신의 의견보다는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의결 과정 전반에서 이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대의원은 전환대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대의원이 전환대회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석 사유서를 전환대회 회의 개회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요. 대의원이 제1항의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환대회에 결석한 경우에는 개회일로부터 3일 이내까지 결석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석 사유서 또는 결석 소명서를 심의하고 처벌 여부를 의결하게 되는데요. 상임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전환대회 대의원이 다른 전환대회 대의원을 감쌀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제1항과 2항의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르게 되고요. 상임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석사유서 또는 결석소명서를 의결을 통해 본회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심의하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이제 의결을 통해서 본회 회원에게 공고를 하게 되고요. 처벌 여부도 역시 의결하게 됩니다. 대의원의 권한 위임입니다. 제61조 1항의 대의원은 제61조 3항을 통해 정당함을 의결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석을 했고 그 결석 사유가 타당하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임은 권한 위임서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릅니다. 이 권한 위임서를 지참하여서 전환대회에 참석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제59조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의장이 대리인으로서 보지 않게 되고요. 임시의장 또한 의장의 권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관입니다. 본회 회원은 누구나 전환대회를 참관할 수 있고요. 의결을 통하여 발언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회의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발언권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권 요청 외의 발언은 허락받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제2항에 따른 발언권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전환대회 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발언권 의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환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 번복할 수 있고요. 특별위원회 설치할 수 있고요. 특별위원회 결정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 회원의 출석 요구할 수 있고요. 중앙운영위원회 예산 삭감을 수반하는 경고 또는 제명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의결할 수 있겠죠. 전환대회는 특별위원회 예산 삭감을 수반하는 경고 또는 제명을 의결할 권한이 있고요. 특별위원회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전환대회는 중앙운영위원, 특별운영위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위원이 제50조 제1항의 대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전환대회는 회비의 인상 및 인하를 결정할 수 있고요. 회칙을 개정할 수 있고요. 재정, 개정 또는 세칙을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활동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대의원인 경우에는 대의원을 이제 대의원 단체가 징계할 수 없다라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징계하느냐? 만약에 대의원을 징계하고 싶다고 하면 추후에 밝힐 회칙해석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전환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안을 의결해야 됩니다. 정말 많지만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중앙운영위원회 집행을 인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의 운영도 인준하게 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전반기 전환대회 개최일 전까지 임시로 승인할 수 있고요. 임시로 승인했다고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전환대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전부 뱉어내야 됩니다. 전환대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안을 의결해야 됩니다. 정책 예산안, 계산안, 결산안, 그리고 해산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맨날 신설 개편 또는 해산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4호의 내용은 의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회장은 전반기 전환대회 회의 개최일 전까지 임시로 제3항 각호의 내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전환대회 회의에서 추후에 부결이 된다면 나중에 예산안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독립기구에 대해서 내용을 의결하는데요. 사업계획, 예산안, 결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전환대회는 본회 집행기구와 특별위원회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고요. 제1항, 3항, 5항에 대한 의결은 전환대회 회의 개회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예산안 인준이 3개가 있었잖아요. 집행기구, 그리고 기초단위기구, 특별기구, 그리고 독립기구였는데 잠시만. 중앙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라고 해야겠네요. 그랬는데 이런 예산안 의결은 다음 전환대회 회의 개일 전까지만 임시로 의결하는 거고요. 다음 전환대회 회의가 열리면 다시 2학기 이제 예산안을 가져와서 의결 받아야 됩니다. 제1항, 3항과 5항의 예산안 또는 결산안의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릅니다. 정기 전환대회 회의는 매반기 1회 개회가 되고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 3분의 1 이상의 연서, 상임위원회의 의결 3분의 1 이상의 연서, 본회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전환대회 대의원 3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서 의장이 소집합니다. 전환대회 대의원 3명 이상의 연서로 소집이 되는 이유는 각 학교별로 3명씩 대의원이 올 거잖아요. 한 학교가 원하면 전환대회 회의 바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의장의 요청이 있는데요. 다양합니다. 안건의 위임, 해임 또는 사임, 해임 또는 사임, 해임 또는 사임, 탄핵안, 사임, 탄핵안, 세임, 사임, 의결, 그 다음에 회칙, 세칙 또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의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사무처리 세칙으로 서식을 따릅니다. 전환대회는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초에 의장의 선출과 회장의 임명을 위하여 1회 이상 미리 개회가 되어야 하고요. 이것을 전환대회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 전환대회 회의는 아마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1학기 시작할 때, 2학기 시작할 때 할 것 같은데 겨울방학 중에 한번 개회를 해서 전환대회 선거를 통해서 의장과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나오겠지만 회장이 아무도 안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 의장이 회장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환대회가 회장을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개회되는 건 회장 청문회고요. 의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청문회를 개회해야 합니다. 소집은 제67조 제2항 6호 파목에 따른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의 처리를 에 따라서 개회가 되는 거고요. 소집에 따른 사무는 제68조를 준용하고요. 소집 공고 제69조, 개회는 제70조 뒤에 나올 겁니다. 의결은 제72조 3항 2호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72조 3항 2호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 즉 제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회장 후보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하고요. 회장 후보자는 답변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아까 출석 요구자의 경우에는 답변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회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청문회 보고서의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르고요. 회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불참한 경우는 전환대회가 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 즉 회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의장이 전환대회를 소집하게 되면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환대회 개회일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전환대회 회의 개회일은 소집 요구 서식에 밝혀져 있는 개회 희망일을 우선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요. 전환대회 회의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개회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은 차선책입니다. 소집 공고를 일주일 전에 의장이 알려야 되고요. 개회일, 개회 시간, 회의 장소 및 온라인 주소, 그리고 전환대회 회의 안건, 각 안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사항을 이제 알려야 됩니다. 이 친구는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에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의 예산안, 결산안 및 사업보고까지 이제 소집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이 중에서 안건, 설명, 승인사항, 예결산 및 사업 보고는 따로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여야 하고요. 배포는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일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집 공고를 개회일 1일 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역시나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전환대회 회의는 제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고요.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특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되고 출석 요구일, 출석 요구 시간, 출석 요구 이유까지 밝혀야 됩니다. 출석 요구 대상자가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석 사유서를 학생총회 개회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석 요구 대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고요. 전환대회는 제3항 또는 4항에 따른 결석 사유서 또는 답변서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 결석 사유서와 답변서 서식은 역시나 사무처리 세칙을 따릅니다. 전환대회 회의는 출석 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고요. 찬성이 반대와 동률일 경우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제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칙의 개정과 청문회 보고서 채택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3분의 2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세칙의 재정 개정 폐지, 상벌, 그리고 회비의 인상 및 인하, 특별위원회의 경고 제명 합병입니다. 의결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하고요. 표결이 끝나면 지체 없이 기명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과정일 때는 누가 어디에 표를 했는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투표가 끝나면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밝힌다는 겁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무기명 표결 및 무기명 공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탄핵안, 그리고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제명 합병안, 징계안 같은 좀 민감한 사안들, 추후에 보복이 우려되는 사안들은 무기명 공개로 진행합니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의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서 의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의가 있으면 이거를 반드시 표결을 거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장은 표결 이전에 성원을 확인하여서 의결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장은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및 기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전환대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것,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설을 통해서 상정한 안건, 그 다음에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설을 통해서 상정한 안건,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본회의원 10분의 1 이상, 전환대회 대의원 3명 이상의 연설입니다. 결과 공고입니다. 전환대회 회의가 종료가 되면은요, 의장은 24시간 이내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개회일, 개회 시간, 회의 장소 및 온라인 주소, 전환대회 회의 안건, 그리고 각 안건의 의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전환대회가 개회되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일주일 이내에 회칙해석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안건은 회칙해석위원회 의결이 있더라도 위임할 수 없습니다. 해임, 사임, 탄핵, 그리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회칙해석위원회의 위임 결정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회칙해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서 안건이 위임된 즉시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됩니다. 위임된 안건, 위임된 이유, 그 다음에 회칙해석위원회의 표결 결과, 그 다음에 다음 상임위원회의 날짜입니다. 회칙해석위원회에서 위임 결정이 나지 아니한 안건은 폐기됩니다. 이로써 전환형 회칙에서 가장 긴 부분이었던 의결기구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